자, 두 번째 총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별의 물리학, 뭐 크기니, 온도니, 광도니, 뭐 이런 거 정말 복잡하게 많이 배웠죠. 그 많이 배운 이유가 결국은 이 HR도 때문에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HR도에서 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어떤 별들이 어떤 위치에 위치하게 되는지, 어떤 단계의 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다음 단원 별의 진화에서 별들이 HR도 상에서 진화하면서 어떻게 이동해서 가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1단원은 2단원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고요. 이 2단원 역시 3단원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뒷받침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핵심만 콕콕 집어서 수업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엄청 짧을 거예요. 짧게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한 3문제 준비했거든요. 그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HR도를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한번 집중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R도입니다. 우리가 HR도 보면은 뭐 되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각 축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Y축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 등급 그리고 광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별, 지금 봤을 때 HR도 위쪽에 있는 별이 밝은 별이에요. 그래서 광도가 커졌죠. 그리고 아래쪽은 어둡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광도가 밝다 어둡다 했기 때문에 등급은 자동으로 따라오죠. 절대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밝은 별일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졌죠.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둡기 때문에 등급 플러스 15까지 올라갔죠. 그죠?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등급이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두 개가 Y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별 밝은 별, 아래쪽에 있는 별 어두운 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X축 봅시다. X축은 써 있어요. 표면 온도입니다. 온도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가 0점인 것 같고 이 위치에 있을 때가 온도가 낮을 것 같은데 여기가 O형별이 와 있죠. 온도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위치할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고온이고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표면 온도 27,000에서 3,700까지 떨어지고 있죠. 분광량도 O, B, A, F, G, K, M 돼 있죠. 그렇죠. O형별, 온도 높은 별이 왼쪽에 있고 M형별, 온도 낮은 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또 색으로도 표현 가능하죠. 청색, 뜨거운 별이 했었죠. 뜨거운 청색별, O형별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고요. 적색별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 고온과 저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온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하죠. 색지수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색지수가 고온의 별일수록 이제 마이너스로 작아진다 했었고요. 저온의 별일수록 플러스로 커진다 했었죠. 대충 A0형 별이 색지수가 빵인 지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X축에는 문제에서 분광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온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색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색지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온도 표현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보면 이제 별들이 여러 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녀석들이랑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 요 두 그룹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의 물리량을 따져볼 때 자, 반지름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은 일단 봤을 때 온도가 낮아요. 근데 우리가 광도 배웠죠. 광도란 녀석은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온도의 사승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거의 사승의 비율, 그러니까 광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광도는 높아요. 전체값이 커졌죠. 그 얘기는 뭐라 했어요? 온도가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반지름의 증가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거성들, 초거성, 이게 거성급에 속하는 별들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이 반지름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올게요. 요 밑에 있는 요 백색 예성 같은 별들인데 온도는 높아요. 높은 온도를 보이는데 광도 자체가 낮아요. 지금 똑같이 그릴게요. 아래 제곱 T의 사승인데 온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광도는 당연히 커야 될 것 같은데 광도 자체가 작아진단 말이죠. 그럼 온도 상승보다 반지름의 감소가 훨씬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반지름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왼쪽 아래 반지름 작고 오른쪽이 반지름 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것도 있어요. 밀도인데요. 자, 요런 별들, 거성급에 속하는 별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고 나서 주계열성 지나고 나서 별이 어떻게 되냐면 팽창한 거예요. 별이 팽창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은 그대로죠. 질량은 거의 그대로예요. 질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부피만 엄청나게 커졌죠. 그럼 질량 그대로인데 부피 커졌다라는 건 밀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평균 밀도입니다. 그래서 거성들은 크기는 큰 대신에 약간 안 속이 좀 텅텅 비어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밀도 작아집니다. 그 대신 백색 외성 같은 별들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거성이 됐다가 겉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별의 중심 핵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중심핵은 어떻게 했어요? 밀도가 크죠. 평균 밀도가 큽니다. 근데 주의할 점, 이 위쪽에 있는 초고성급 있잖아요. 이 초고성급 별들은 질량이 큰 별들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중심 핵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평균 밀도라고 나오면 당연히 오른쪽 위가 작고요, 왼쪽 아래가 크다라고 이제 고르면 되겠지만은 평균 밀도가 아니고 중심 밀도다, 뭐 중심부 밀도, 중심 핵 밀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중심 핵이나 중심부의 밀도는 위에 있는 초고성급들이 훨씬 큽니다. 앞에서 배웠다시피 별은 질량이 크고 뜨거운 별일수록 중심 핵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색 외성 같은 요런 여기 있는 별들 있죠. 얘네들은 만들어봤자 탄소 정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탄소라는 거는 뭐 핵합성에서 아주 극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들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질량이 큰 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규소도 만들 수 있고 철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무거운 원소들이죠. 그래서 중심 핵의 중심부의 밀도만 따졌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애들도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평균 밀도와 중심부 밀도 구분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HR도에다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모건키넌 광도 계급 있죠? 광도 계급을 겹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광도 계급을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광도 계급이 뭐 3은 뭐 거성이고 뭐 4는 준거성이고 뭐 5는 주계열성,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솔직히 5 주계열성 요거 외워두면 좋긴 한데 아무튼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숫자가 작을수록 위쪽에 분포한다 하나 이제 알고 있으세요. 여기 얘네들 그죠? 그리고 주계열성이 쭉 이어져 있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백색외성이 이제 쭈구리처럼 밑에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어느 HR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면 얘네가 어떤 별이겠구나, 이렇게 쭉 이어진 애들은 주계열성이고 위쪽에 있는 애들은 거성급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크기가 크고 밝은 애들이구나, 그리고 요 밑에 찌그러져 있는 얘네들 있죠, 왼쪽 아래에 찌그러져 있는 애들은 백색 외성이구나, 이렇게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 절대 외우는 식으로 뭐 1이 초고성이고 다른 뭐 자료 찾아보면 1A형, 1B형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외워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소중하니까요. 잘 나눠서 사용합시다. 자, 드디어 HR도가 별의 분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지금 HR도가 크게 그려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면 당연히 메인, 그죠, 주계열성입니다.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들을 이제 HR도에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주계열성 단계에서 별이 가장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별의 약 80에서 90%가 주계열성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계열성의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주계열성은 일단 뭐라고 했냐면 안정적이라 했어요. 이 안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수소 핵융합 있죠.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어낸 에너지, 그러니까 팽창하는 에너지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에너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핵융합으로 발산하는 에너지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어떻냐면 정확히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팽창이나 수축이 없는 거죠. 팽창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항상 나오는 게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그럼 수소 핵융합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주계열성 단계를 벗어나기도 해야 되잖아요. 진화가 이제 끝날 때면은. 근데 봤을 때 이 위쪽에 있죠, 푸른 별들, 이 푸른 주계열성이랑 붉은 주계열성을 봤을 때 이 푸른 주계열성들은 질량이 큽니다. 이 위쪽.
그리고 붉은 주기혈성 이쪽은 질량이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주기혈성의 질량 광도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주기혈성들은 질량이 클수록 밝고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어둡고 붉은색이에요. 됐죠? 근데 이 질량은 이 주기혈성 단계에서 질량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수명, 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질량이 큰 별들은 짧고 굵게 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명이 짧아요. 이 주기혈성 단계에서 금방 탈출해서 초고성 단계로 빠질 겁니다. 근데 요 아래에 있는 요 얘네들 있죠. 이렇게 질량이 작고 온도가 낮았던 요 얘네들은 수명이 깁니다. 가늘고 길게 갑니다. 요 차이, 요 차이를 좀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들은 거의 전체 진화 단계가 빨라요. 빨리빨리 갑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이제 천천히 간다는 거. 그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주기혈성 요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 태양 보니까 태양의 절대 등급이 약 4.8도, 4.8 등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분광은 G2형이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온다는 거. 위치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디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는 달라져요. 지금 보면 거의 중간으로 와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태양이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중간쯤에 좀 표현을 해놨겠죠. 근데 이제 문제마다 태양 정도는 등급이랑 분광형 정도 알아두시고 H활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태양이니까요. 그죠? 딴 것도 아니고 태양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백색 외성입니다. 얘네들 이제 아래쪽 구석에 있고요. 표면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반지름이 엄청 작아서 광도가 작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크기는 지구랑 비슷하대요. 근데 질량은 태양과 비슷합니다. 그 얘네들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별의 진화 단계에서 원시성 다시 씁니다. 원시성에서 주기혈성 단계에 거치고요. 주기혈성 단계에서 적색거성 가고요. 적색거성 이후에 행성상 성운이 된 다음에 행성상 성운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알맹이만 남는다. 그게 바로 얘네들 백색 외성이었죠. 그죠? 얘네들이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뜨거웠던 별의 중심 핵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웠던 별의 중심 핵입니다. 근데 이 중심 핵은 별의 중심 핵이었을 때는 핵융합을 했겠지만 백색 외성은 어떻다?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별이었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열을 더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한다고 해도 그 에너지가 되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천천히 식어가는 별들이에요. 절대 핵융합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은 다시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어렵게 배운다면 백색 외성이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건 지구어원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요 밑에 있는 애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이제 진화의 막바지 단계죠. 죽어가는 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H활도상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이런 별들은 얘네들 어떤 녀석들이냐? 초거성, 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적색 거성이었는데 여기가 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 위쪽에 있는 애들인데 최상단에 분포를 하죠. 그래서 평균 밀도는 매우 작지만 중심부의 밀도가 큽니다. 그죠? 요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평균 밀도는 작고 중심부 밀도는 크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평균 밀도가 매우 작다라는 게 왜 그랬냐 하면은 온도는 낮지만 광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무지하게 커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물론 요 리겔 같은 별 있죠. 얘네들은 온도도 높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는 그럼 얘네들은 뭐 어떻게 반지름이 좀 작나요? 네,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만약 얘네 둘을 비교한다. 그럼 같은 광도잖아요. 근데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반지름이 더 큰 거죠. 그죠? 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죠? 초거성, 거성까지 배우면, 그러니까 총 H활도상에서 주기혈성, 백색외성, 거성, 초거성 얘네들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할 줄 알면은 H활도상에서 나오는 웬만한 문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물론 별의 진화 단계에서 좀 색다른 것들을 조금씩 양념을 칠 거예요. 하지만 메인 요 세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작년 11월 학평 문제네요. 자, 다음은 H활도를 작성하여 별을 분류하는 탐구활동이다. 탐구과정 보니까 별의 물리량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그래프의 가로축을 표면온도, 세로축을 기역으로 하여 라고 했네요. 그럼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광도나 등급이죠. 절대 등급입니다. 자, 다 그래프에 표시된 별들의 분포를 집단 A에서 D로 분류를 했네요. 우린 다 알고 있죠. A는 초고성일 거고, B는 거성, C는 주계열성, D는 백색해성이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광도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았네요. 자, B의 별은 백색해성이 아니죠. 거성입니다. D급 평균 밀도는 울프 1346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백색해성에 속해 있네요. 안타레스 보니까 초고성에 속해 있죠. 자, 밀도는 평균 밀도입니다. 이 녀석 평균 밀도는 당연히 백색해성이 커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다 안타레스가 작다. 맞았네요. C의 별은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질량이 어떻다? 크다라고 했었죠. 뭔 소리입니까? 작다고 했었죠. 크다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네요. 자, 올해 고3 3월 학평 문제입니다. 그림은 H활도에 별 가에서 라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가와에서 라는 지금 주계열성에 속해 있고요. 다는 뭔가 백색해성 같은 느낌 나고요. 나는요 거성급이겠네요. 그죠? 근데 초거성보다는 약간 적색거성에 가까운. 어쨌든 이라고 봅시다. 기억. 별의 평균 밀도 물어봤습니다. 자, 평균 밀도는 주계열성이 거성보다 크다라고 했죠. 맞는 얘기죠. 그죠? 평균밀도 이 위쪽 오른쪽 위로 갈수록 평균밀도 작아집니다. 그죠? 팽창한 이제 지금 보면은 적색거성에서 팽창해서 간 게 주계열성에서 팽창해서 간 게 적색거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팽창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평균밀도는 작아집니다. 니은 다는 백색해성인데요. 초신성 폭발을 거쳐 형성되었다. 틀렸죠? 초신성 폭발을 거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거나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H활도상에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백색해성은 이런 폭발이 아니라 뭘 거쳤었죠? 그죠? 행성상 성운을 거친 후에 만들어졌었죠. 디귿.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큰 주결이죠. 라보다 짧다. 그죠? 가가 라보다는 짧죠. 왜냐면 질량이 크니까 짧고 굵게 간다 했었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쌤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올해 고3 6월 모평이네요. 표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 A에서 D의 물리적 성질을 그림은 별 A와 D를 H활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L 솔라 써있죠. 요거는 태양의 광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지금 A랑 D는 공란이지만 B랑 C는 표면 온도랑 광도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럼 표면 온도와 광도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H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표현 한번 해봅시다. B는 보니까 표면온도가 3500K고요.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광도는 지금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입니다. 10만이니까 지금 공이 5개죠. 그러니까 10의 5승쯤 되겠네요. 쪼르륵, 쪼르륵, 요쯤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B가 별이 여기에 속할 거고요. C는 봤더니 표면 온도가 2만 K네요. 표면 온도 2만 K 요쪽 이 안에 있는데 광도가 10의 4승이네요. 그럼 여기 속하니까 여기 있겠네요. 여기가 이제 C가 됩니다. 지금 A, B, C, D가 모두 H활도상에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이거 하려고 오늘 배운 거예요. 자, 봅시다. A와 B는 적색거성이다. 자, A와 B를 보세요. A와 B 여기 있죠. B 여기 있죠. 얘네들은 적색거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초거성입니다. 거성 중에서 적색거성 계열은 주계열성에 딱 붙어서 요 밑에쯤에 표현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지금 되게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죠. 위쪽에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성들은 초거성입니다. 알겠죠? 니은 반지름은 B, C, D 순이다. 그러니까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D다. 봤을 때 지금 거성, 주계열성, 여기 보니까 백색해성 맞죠? 자, 디귿 CNI는 우리가 질량이 큰 주계열성들이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수명이 짧고 진화 속도가 빠르다 했었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나이가 적은 게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까지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아쉬운 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끄덕끄덕 잘하고요. 뭔가 분위기 좋게 수업이 잘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질문이 너무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성향이긴 한데 질문이 많은 수업을 선생님이 좋아하거든요. 물론 과도하게 수업 질문이 많아서 진도 나가는 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질문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뭔가 내용이 견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조적으로 잘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솔직히 오프라인 상에서 좀 수줍고 이래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 질문할 수 있는 그 게시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꼭 자기 본명 안 밝혀도 됩니다. 댓글 달아놓으면 선생님이 유튜브 쓰는 게 딴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알람이 와요. 그래서 그 알람 보고 바로바로 댓글을 선생님이 달 수가 있으니까 질문을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활발하게 하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소정의 수고했습니다.